네, 안녕하세요. DAW로 배우는 재즈와 성악.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멜로디에 코드 붙이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원래는 텐션을 먼저 하려고 했었어요. 텐션. 텐션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 이론만 하면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실전에 가까운 멜로디에 코드 붙이는 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멜로디에 코드 붙이는 거는 이제 이론 수업을 앞에 하고, 이 다음에는 이제 큐베이스에서 멜로디를 가지고 코드 붙이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멜로디에 코드 붙이는 거를 하기 전에 좀 약간 배경 지식으로 좀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음악을 작곡하는 여러 방법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금 수업이 작곡 수업이 아니고 화성학 수업이다 보니까 화성학 위주로 다루고 있긴 한데,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작곡의 뜻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연주를 하시는 분들도 코드 같은 걸 좀 바꾸거나 좀 다른 스타일로 연주하거나 이럴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를 위해서 좀 배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음악을 배웠을 때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만나는 작곡가들마다 맨날 물어보고 다녔어요. 멜로디 먼저 만들어요? 코드 먼저 만들어요? 이걸 물어보고 다녔는데 당연히 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궁금했고, 음악을 만든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천재 쪽은 전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여러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그 질문을 돌이켜서 저 스스로에게 좀 대답을 해주면 그때그때 달라요가 정답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음악의 스타일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방법이 달라요. 작곡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종합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방법을 쓰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이 방법은 뭐냐면 가사를 모티브로 작곡하는 방법이에요. 자, 가사를 가지고 이제 음악을 만들었을 때 장점은 뭐가 있냐면, 가사의 퀄리티가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제 문장, 구, 단어, 표현 뭐 이런 것들을 살려갖고 곡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순서로 작업이 되냐면, 가사를 가지고 어느 정도 뭐 한 줄이라도 작사를 하겠죠. 그러면 그 가사에다가 멜로디를 붙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코드 진행을 만들고 그 다음에 편곡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편곡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악기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스트링을 넣을 건지 말 건지, 뭐 기타를 어떤 식으로 반주할 건지, 뭐 드럼은 어떤 패턴을 쓸 건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편곡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할 일이 많겠죠. 모든 악기를 다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편곡이라고 하는데, 원래 사전적인 뜻은 그게 아니고, A라고 하는 곡이 만약에 피아노 곡이 있으면, 이 A라는 곡을 기타로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오케스트라로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작업들을 원래 편곡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래서 원래 사전적인 뜻은 그게 편곡이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악기 구성 반주법들을 넣는 것들을 이제 편의상 편곡이라고 불러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작곡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쪽도. 왜냐면 클래식 작곡가들은 옛날부터 다 자기들이, 지금 표현을 하자면 다 편곡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 잡지식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작곡이 있고 작사, 편곡이 있는데, 만약에 한 명이 다 했다고 할게요. 그럼 저작권 협회에 등록할 때 뭐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하면 작곡 홍길동, 작사 홍길동, 편곡 홍길동이라고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작곡이랑 작사에만 이름을 등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이름을 편곡에 넣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편곡에 자기 이름 못 쓰니까 그냥 다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자, 그렇게 해서 편곡을 한 다음에 이제 보컬과 세션들을 불러다가 녹음을 하겠죠. 그 다음에 곡의 녹음이 끝나면 믹싱을 합니다. 믹싱이라는 작업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영어 단어 안에 뜻이 있어요. 믹스, 섞다. 그래서 믹스는 뭐냐면 보컬 트랙, 뭐 드럼 트랙, 베이스 트랙, 기타 트랙,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트랙들이 있는데, 그 트랙들이 잘 섞여서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는 스테레오로, 글씨 되게 못 쓰네. 스테레오로 음악을 듣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테레오로 잘 나오게끔 잘 섞고 정리를 하는 거를 믹싱이라고 해요. 뭐 영화 같은 경우는 5.1 채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믹싱의 핵심은 섞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믹싱을 맡겼는데 소리가 생각보다 안 좋아지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좀 마법을 부려달라고 하는 거랑 같아요. 제 소스를 마음대로 건드려서 좋은 소리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의뢰하면 좋게 만들어 주시는 엔지니어 분도 있겠지만, 그런 말을 안 했을 경우는 대부분 섞는 거에만 집중해서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믹스가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스터링을 하는데, 자, 이 마스터를 만드는 작업이 마스터링이에요. 그럼 마스터는 뭐냐면, 우리가 책이나 음반, 요즘은 음반을 잘 안 사지만 음반은 뭐 CD, 바이닐 뭐 이런 게 있죠. 바이닐은 한글로 쓸게요. 바이닐. 스펠링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글씨를 좀 쓰기 힘들어 갖고. 우리나라에서는 LP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뭐 요런 것들, DVD, 책도 있고요. 요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요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카피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몇 카피가 팔렸네 어쩌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이 카피의 원본이 되는 거를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마스터링은 뭐냐면 이 마스터본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마스터본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카피본을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이 마스터링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영역이라기보다 사업자의 영역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작곡가가 해야 될 일이라기보다 기획사에서 해야 할 일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곡을 기획사에 팔았을 때 기획사에서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작곡가가 체크는 하겠지만. 그래서 아티스트의 영역은 딱 믹싱 정도까지, 그리고 마스터링은 소비자를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사를 모티프로 해서 이제 작곡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작업들은 이제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가사가 중심이 되는 음악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는 아니고 이 방법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든다. 시를 가지고 가사로 써서 뭐 노랫말로 써서 음악을 만든다 하면 그 시를 함부로 수정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작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한계가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밴드도 있고 한데, 대중적으로 인기가 막 엄청나게 있고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시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막 어려운데 노래는 이제 보컬이 불러야 되니까 발음이 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진달래꽃 같은 거 말고는 뭐 많지는 않아요. 좀 대중적으로 인기 있었던 게.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런 식으로
가사가 중심이 되는 스타일의 음악에서 가사를 모티브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반주까지 하면서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 있죠. 그런 뭐 이적 같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사로 먼저 하시는 경우들이 다른 뮤지션들보다는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작곡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싱어송라이터들 분들이 좀 가사를 모티브로 작곡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 이게 발음이 항상 어려워요. 싱어송라이터가 아니고 싱어송라이터가 맞는데 뭐 다들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방법이에요. 멜로디를 모티브로 작곡하는 방법. 이렇게 직선 긋기가 어렵냐. 자, 멜로디를 모티브로 작곡하는 방법이 이제 많이 쓰이는데, 여기는 뭐 과정이 당연히 멜로디를 먼저 어느 정도 작곡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멜로디에 맞는 코드를 붙이고 코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편곡을 하고, 이게 작사랑 녹음이랑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편곡을 한 다음에 작사를 하고, 그러니까 편곡이랑 작사 전에 가이드 보컬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가지고 막 슈룰룰루 샤랄랄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스페니시 쓰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가이드 보컬을 갖고 작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녹음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믹싱, 마스터링. 이런 스타일은 이제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멜로디가 중심이 되는 음악 있죠. 그러니까 뭐 한국형 발라드, K 발라드,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곡을 뭐 리메이크 한다든지, 나는 가수다 이런 데 보면 좀 예전 곡 가지고 다시 공연용으로 막 재편곡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멜로디를 그대로 두고 코드를 많이 바꿔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을 모티브로 작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코드 진행을 이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편곡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반주가 나왔을 때 멜로디를 만들어요. 이때 이제 멜로디를 잘 흥얼흥얼해서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제 탑라이너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만드는 댄스 음악들은 이런 과정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3번이나 4번 과정으로. 그리고 이제 뭐 탑라이너가 직접 하든 다른 분이 하든 작사를 하고 나서 녹음을 하고 믹싱을 하고 마스터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곡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순환 코드로 이루어진 곡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코드가 뒤에 또 반복,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반복. 심지어가 아니고 흔히들 그러는데 벌스랑 프리코러스랑 코러스랑 코드가 다 똑같은 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환 코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리듬이 중심이 되는 음악이 많아요. 왜냐하면 코드가 계속 바뀌면 리듬에 집중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리듬이 좀 중요하고 좀 중심이 되는 대중음악 같은 경우는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장르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댄스는 사실 장르가 아니긴 한데 워낙 종류가 많아서 어쨌든 K-팝 댄스, K-팝뿐만 아니고 외국 댄스도 마찬가지고요. 댄스곡이라든지 뭐 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장르들 이제 화성을 모티프로 작곡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번째, 그리고 리듬을 모티프로 작곡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리듬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럼 리듬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여야 되는데 대표적인 악기가 뭐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 뭐 사실 다른 애들도 다 리듬 표현할 수 있죠.
왜냐면 리듬의 요소는 대부분의 악기들이 다 다루니까. 그래서 무슨 악기가 올 줄 모르지만 뭐 화성에 이제 선택이 전혀 없이 리듬만 갖고 있다 하면 드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베이스나 기타, 피아노, 리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코드랑 같이 나와요. 리듬이랑.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지금 리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리프는 이제 똑같은 멜로디나 아니면 어떤 리듬이 반복이 되는 거를 리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리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코드 진행을 해놓고 편곡을 하고 멜로디를 만들고 작사를 하고 녹음하고 믹싱 마스터링.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리듬이 중심이 되는 음악, 여기도 마찬가지로 댄스 아니면 뭐 펑크 아니고요, 펑크예요. 그리고 힙합, 뭐 뉴잭 스윙. 뉴잭 스윙은 이제 R&B의 한 장르라고, 스타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16분음표 셔플이 나오는 미국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물론 R&B가 미국 거지만 대표적인 뮤지션은 테디 라일리,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셔플이나 스윙 리듬이 쓰이는 음악, 그러니까 뭐 셔플 락이라든지 셔플 블루스 아니면 뭐 스윙 재즈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는 리듬을 먼저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자, 제가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실제 작업할 때는 여러 과정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사를 쓰면서 멜로디가 같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리듬을 만들면서 처음 코드가 같이 나온다든지, 코드 진행이 같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류는 이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방법이 본인한테 맞을지는 본인이 직접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음악 스타일마다 좀 다르기도 합니다. 좀 발라드 같은 경우는 2번으로 하는 경우가 더 쉬워요. 1번이나 2번으로 하는 경우가 더 쉽고, 힙합 같은 경우는 당연히 4번으로 하는 게 쉽겠죠. 뭐 그런 식으로. 다음은 이제 멜로디에 코드 붙이기가 사용되는 곳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멜로디를 먼저 만든 후에, 이걸 괜히 내렸네. 멜로디를 먼저 만든 후에 멜로디에 맞는 코드 진행을 만들 때, 그러니까 위에서 1번이랑 2번에 해당되는 게 요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멜로디랑 코드를 간단하게 베타 버전으로 붙인 다음에 리하모니제이션을 할 때, 이거는 1, 2, 3, 4번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멜로디에 코드 붙이기는 어떤 작곡 방법을 쓰더라도 다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다음은 멜로디에 코드 붙이는 과정을 쭉쭉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좀 정해놔야 될 거, 이해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음악의 전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음악이 어떤 스타일인지, 그러니까 표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장르를, 우리나라에서는 장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 프랑스어다 보니까 영어권 국가에서는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지, 그걸 정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어떤 가사인지, 그리고 음악의 쓰임새가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정숙한 뭐 성당에서 이제 연주가 하는데 막 되게 화려하고 이런 음악은 좀 안 맞겠죠. 그리고 이제 리스너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 음악은 모두가 다 좋아해 줄 거야라고 생각하고 만드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 대형 기획사나 뭐 이런 데서는 사실 그렇게 안 만들거든요. 타겟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만들어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댄스 음악 같은 아이돌 음악 같은 경우 원래 10대가 타겟이었는데 요즘은 사실 전 국민을 다 타겟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막 뭐 70-80대 노인분들을 타겟으로 만들진 않죠. 어쨌든 그런 리스너들에 대한 좀 타겟도 좀 이해를 하셔야지 코드를 짜거나 편곡을 할 때 좀 선택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이 송폼. 송폼을 잘 이해를 해야 곡을 만들거나 이제 연주하는 데 좀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송폼은 제가 작곡 수업을 온라인에서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작곡 시간에 다룹니다. 송폼은. 근데 뭐 여기저기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잘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기타 음악적 특징들 뭐 특정한 쓰임새가 있다든지 특정한 목표가 있다든지 할 때 기억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이런 음악 전반적인 것들을 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멜로디에 코드를 붙일 때 자꾸 코드에만 먼저 집중을 하면 안 돼요. 멜로디에 대한 이해가 먼저예요. 그래서 그 멜로디에 최대한 어울리는 코드를 선택을 하는 개념이지 어떤 코드 진행이 항상 우월하고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다 보면은 3화음보다 4화음이 어렵고 텐션이 있는 게 더 어렵고 논다이토닉 코드가 더 어렵고 하지만 진짜 곡 잘 쓰는 대중음악 작곡가들은 필요할 때만 딱 써요. 그런 테크닉들을. 그런 어려운 것들을. 그래서 이제 멜로디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제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 멜로디의 모티프가 뭔지 그 멜로디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멜로디의 리듬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타겟 노트. 타겟 노트가 뭔지는 이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멜로디의 훅. 이 훅은 이제 사람을 끌어당기는 부분, 그런 것, 그 매력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훅이라고 하죠. 그리고 반복 요소.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 그리고 멜로디가 상행을 하는지 하행을 하는지, 요런 간략한 내용들, 요런 것들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코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는 이해라고 써놨죠, 제가. 뒤에는 선택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이해를 잘할수록 선택이 쉬워져요. 자, 이제 멜로디에 대한, 음악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멜로디에 맞는 화성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하냐? 토날 스타일의 화성을 할 건지 모달 스타일의 화성을 할 건지 요걸 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메이저로 할 건지 마이너로 할 건지. 자, 여기서 이제 음악을 많이 안 만들어 보신 분들, 연주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메이저 하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밝은 느낌. 뭐 여기까지는 쉽죠. 마이너는 어두운 느낌. 자, 그리고 메이저는 뭐 신나는 느낌? 그럼 마이너는 신나는 느낌이 안 날까요? 아니에요. 마이너도 신나는 느낌 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밝고 어두운 것도 서로 바뀔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발라드의 대부분은 메이저 곡입니다. 마이너 곡도 물론 있는데 대부분 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댄스곡 중에 상당수는 마이너로 시작을 해요. 아직 마이너를 안 배웠으니까 6 마이너 혹은 이 다음에 마이너를 배우게 되면 1 마이너 이렇게 해서 메이저랑 마이너의 느낌을
메이저는 뭐고 마이너는 뭐야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곡 만드실 때 잘 안 맞는 코드를 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는데 오해만 좀 풀어드리게끔 좀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마이너는 어떤 느낌이 좀 강하냐면 이게 일본어라서 우리나라 말로 쓰면 멋 느낌이 잘 안 오죠. 일본어지만 쓸게요. 간지. 마이너는 간지나는 느낌의 곡을 만들고 싶을 때 쓰시면 됩니다. 신나는 거든 뭐 우울한 거든 어두운 거든 상관없이 약간 뭔가 지금 내가 만든 음악이 간지가 나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로 그 느낌을 내는 게 좀 더 쉬워요. 물론 메이저로도 당연히 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메이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밝다라 그러면은 조금 확 와닿지가 않고 명랑한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낼 때 메이저로 하면 좀 쉬워요. 그치만 이제 이거는 오해를 풀기 위해 좀 설명을 드린 거고 메이저가 어떤 느낌, 마이너가 어떤 느낌 이거는 곡마다 많이 달라요. 악기마다 다르고 그래서 보컬이 어떻게 불렀는지 뭐 악기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운드가 쓰였는지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어떤 한 가지 멜로디를 코드를 메이저로 달 수도 있고 똑같은 멜로디를 마이너로 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해서 다는 개념이지 지금 만들고 있는 곡을 어떤 스타일로 만들고 싶다 이런 개념으로 선택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선택을 해야 되냐면 화성의 난이도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음악의 난이도가 아니에요. 화성의 난이도.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벌스를 8마디 만든다고 했을 때 코드를 2개만 쓰는 거랑 코드를 8개 쓰는 거랑 화성적인 난이도가 좀 다르겠죠. 8개가 좀 더 어렵겠죠. 그리고 뭐 한마디의 코드를 하나 쓸 건지 한마디의 코드를 2개 쓸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선택을 하냐면 사마음을 쓸 건지 사화음을 쓸 건지 이것도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이거는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텐션을 쓸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다이아토닉 코드랑 논다이아토닉 코드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리고 뭐 어퍼 스트럭처, 라인 클리셰 요런 테크닉들을 쓸 건지 말 건지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선택을 잘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멜로디와 음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는 게 유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첫 코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첫 코드는 음악의 첫 코드가 아니에요. 파트의 첫 코드예요. 벌스 파트의 첫 코드, 프리코러스 파트의 첫 코드, 코러스 파트의 첫 코드. 얘네가 이제 전체적인 느낌을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첫 코드로는 이제 도미넌트 코드가 오는 경우는 약간 특수한 경우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음악을 한창 배우시는 입장이면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첫 코드로 오는 애들은 토닉 코드 혹은 서브 도미넌트 코드. 그래서 어떤 똑같은 멜로디라고 하더라도 토닉으로 시작하는 거랑 서브 도미넌트로 시작하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첫 코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멜로디에 맞는 코드 붙이기들을 쭉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멜로디에 맞는 코드들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특정한 뭐 멜로디가 있을 때 이 멜로디에 쓸 수 있는 코드들을 못해도 한 3-4개 정도는 빠르게 찾는 방법, 빠르게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1번, 2번, 4번, 4번이
A라는 멜로디에서 가능한데 이 4개의 코드가 전부 가능한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베스트일까? 이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A라고 하는 멜로디에 쓸 수 있는 3번 코드. 얘 하나만 떠올리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하나만 떠올렸을 때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3번 코드를 썼을 때 A라는 멜로디는 잘 커버가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코드랑 뒤에 있는 코드랑 안 어울리는 확률이 꽤 있어요. 그래서 코드라고 하는 거는 이 멜로디에 어울리는 코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뒤 흐름에 맞는 코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보기가 여러 개 나와야겠죠. 그렇게 해서 앞뒤 코드에 맞게 코드 진행을 쭉 정리를 하면 이제 코드웍이, 코드 진행이 완성이 되겠죠. 이게 좀 이론으로만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 곡을 하실 때 좀 다시 설명을 많이 드릴 거니까 실제 실전을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잘. 자, 그럼 이제 타겟 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타겟 노트는 이게 좀 전문적인 음악 용어다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는 책도 있고 대부분 안 돼 있는데 번역이 돼 있는 책은 중심음 정도로 번역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보고 번역하라 그러면 중심음도 괜찮고요. 아니면 목표음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겟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 좀 집중을 해서. 자, 이 타겟 노트는 뭐냐면 자, 요런 멜로디가 있어요. 도, 레, 미. 얘가 있을 때 이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멜로디를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자, 이런 멜로디가 있을 때 제가 지금 이 노트, 이 노트를 길게 연주했죠. 그러면 이 노트를 타겟 노트로 보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멜로디에 맞는 코드를 넣을 때 이때 중심이 되는 노트가 타겟 노트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해봅시다 한번. C키예요. 이 타겟 노트를 잘 찾는 게 일단 우선이고 그리고 이 타겟 노트가 안정적인 음이 되도록 코드를 넣으면 돼요.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만 일단 기초적인 방법만 뭐 이 방법이 제일 많이 쓰이니까 이 방법을 좀 먼저 알려드리면 요런 멜로디가 있을 때 얘를 지금 타겟 노트로 봤어요. 왜냐면 얘가 길기 때문에. 그러면 이 노트를 중심으로 달 수 있는 코드들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C키라고 그랬죠. 그럼 C키니까 당연히 비중이 다이아토닉 코드가 많이 쓰이겠죠. 그러면 어떤 코드들이 있냐면 처음에 다이아토닉 코드 중에 세 번째 E 마이너,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마이너, 그 다음에 F 메이저 7. 자, 저 코드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E라고 하는 타겟 노트가 코드톤으로 있는 코드들을 고른 거예요. E라고 하는 노트가 1음으로 나오는 코드, E라고 하는 노트가 3음으로 나오는 코드, 5음으로 나오는 코드, 7음으로 나오는 코드. 그러면 하나씩 쳐볼게요. E 마이너였고요. 그 다음에 C 코드, 그 다음에 A 마이너, 그 다음에 F 메이저 7. 이 네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앞뒤 흐름에 맞게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골라갖고 쓰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멜로디 상에 코드를 붙일 때 이 멜로디 상의 중심이 되는 노트, 그거를 이제 타겟 노트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얘랑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있는데, 자, 만약에 F 메이저 7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어요. C 키입니다, 여전히. 그러면 구성음이 FACE가 되죠. 그러면 저 중에 어느 한 노트를 골라갖고 걔를 중심으로 멜로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는 타겟 노트랑 개념은 비슷하죠. 개념은 비슷한데 방향이 반대죠. 코드를 중심으로 멜로디를 만들 때. 그때는 저런 노트들을 뭐라고 하냐면 스트럭처 톤이라고 불러요. 자, 이 F 메이저 7에서 스트럭처 톤을 A로 한번 골라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멜로디 만들 수 있겠죠. 아니면 C 가지고 스트럭처 톤을 C로 골랐어요. 아니면 E를 스트럭처 톤으로 골랐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노트를 스트럭처 톤으로 고를 수 있는지, 물론 네 가지 다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노트를 스트럭처 톤으로 고를 건지 이거를 선택해서 멜로디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은 비슷하죠. 타겟 노트, 스트럭처 톤. 근데 지금은 멜로디에다가 코드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타겟 노트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리고 멜로디 만드는 수업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는. 뭐 아직 모르지만 화성학도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타겟 노트가 뭔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타겟 노트를 잘 찾는 방법이랑 타겟 노트에 맞는 코드 찾기 연습, 여기까지만 할 건데, 여기를 먼저 볼게요. 타겟 노트를 잘 찾는 방법. 타겟 노트를 찾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건 뭐 학술적으로 막 외우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실전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좀 타겟 노트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타겟 노트를 좀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타겟 노트의 특징 중에 첫 번째, 주로 길이가 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타겟 노트가 아닌 애들보다 타겟 노트들이 주로 길이가 긴 편이에요. 제가 아까 이런 식으로 지금 멜로디가 도, 시도예요.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C는 짧게 치고 도는 길게 쳤죠. 그러면 도, C 노트를 타겟 노트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뭐 C 코드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마이너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F 혹은 F 메이저 7이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D 마이너 7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는 코드죠. 그렇게 해서 타겟 노트들은 대부분 길이가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길이가 짧아도, 자, 좀 쉽게 알려드리면 하나의 길이가 짧아도 비중이 높은 음은 타겟 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 하나가 이렇게 길게 나온다고 이 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길이는 짧지만 마디 전체에서 비중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는 타겟 노트가 될 수 있어요. 음의 길이가 짧더라도. 그리고 앞에서 뭐 계속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리프 같은 형태, 반복이 막 나오는 형태는 얘네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짧아도 타겟 노트로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노트는 지금 코드가 없는 상태예요. 코드가 없는 멜로디만 있는 상태에서도 불안을 해결하는 음으로 많이 쓰여요.
자, 이런 멜로디가 유명한 곡이죠. 어쨌든 있다고 했을 때 도레파미미예요. 그러면 지금 F노트가 길죠. 길고 근데 F노트가 E로 갈 때 해결감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타겟 노트를 F로 보는 것보다 E로 놓고 보는 게 더 잘 맞아요. 왜냐하면 멜로디 상으로도 F노트의 불안함이 E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드는 그냥 C 코드만 쳤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타겟 노트는 논다이아토닉 노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겟 노트가 만약에 논다이아토닉 노트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논다이아토닉 코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미, 파, 솔, 파, 솔, 라 플랫, 솔, 파, 솔. 여기는 쉽죠. 그냥 G 노트를 타겟 노트로 보고 C 코드로 쳤어요. 그치만 그 다음 멜로디가 파, 솔, 라가 아니고 라 플랫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커버할 수 있는 다이아토닉 코드가 물론 그냥 억지로 써도 되긴 한데 A 플랫 노트를 다이아토닉 코드로 완벽하게 커버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논다이아토닉 코드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쓸 코드는 F 마이너 코드예요. 그래서 코드가 C, F 마이너, C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겟 노트가 논다이아토닉 노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차피 나중에 큐베이스에서 할 거니까 지금 다 건반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리고 타겟 노트의 선택이 꼭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악의 스타일이나 음악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멜로디를 누구는 이렇게 코드를 붙이고 누구는 저렇게 코드를 붙이고 이런 일들이 나오겠죠. 그게 그 음악가의 색깔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타겟 노트의 특징, 타겟 노트를 좀 잘 찾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렸고, 다음은 타겟 노트를 찾았을 때, 타겟 노트를 찾은 후에 타겟 노트에 맞는 코드를 이제 선택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때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을 좀 빨리 찾을 수 있냐면 타겟 노트로 올 수 있는 노트들이 여러 개 있어요. 막 예를 들어 전부 다 같은 길이로 높이가 계속 바뀌어요. 이런 형태의 멜로디들이 타겟 노트 찾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좀 실전으로 가면은 오히려 좀 이해가 좀 잘 되실 수도 있는데, 자, 일단 타겟 노트 찾는 연습. 그러니까 타겟 노트에 맞는 코드를 찾는 것부터 하지 마시고 타겟 노트를 찾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타겟 노트를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잘 찾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붙이는 거를 좀 효율적으로 연습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좀 빨리 실력이 느냐면 이런 식으로 코드 이름이 막 나와 있으면 이 코드만 보고 구성음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하려고 화성학 하는 거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겠죠. F 마이너 코드는 F, A 플랫, C,
A 플랫 어그멘티드는 A 플랫 C E, 얘가 구성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보고 구성음을 빠르게 계산하는 연습. 자, 이게 좀 훈련이 잘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노트들을 보고 코드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F샵 D미닛이죠. D, F샵, A, C샵 하면은 D 메이저 7 코드. 예, 뭐 이런 식으로 노트들을 보고 코드를 구성하는 연습, 코드를 보고 구성음을 떠올리는 연습. 이 연습들을 이제 충분히 하시면 멜로디에 코드 붙이기, 그러니까 타겟 노트에 맞는 코드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좀 앞에서 다 했던 거니까 충분히 하시면 이제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는 아니지만 뭐 작곡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초적인 이제 이론을 좀 말씀드렸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